안녕하십니까. 별성형외과 백형익입니다. 자가진피는 자기 몸에서 가져온 자가조직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수술이 잘 되면 향후에 어떤 염증 반응이나 휘어짐이나 이런 부분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용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자가진피 이식을 했을 경우에 생착률이 문제가 됩니다. 생착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높이를 예를 들어서 5mm 정도로 높이기로 했는데 5mm 정도의 진피를 넣었을 경우에는 그게 어느 정도 흡수율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20% 정도의 흡수율을 얘기하는데요. 그럼 처음 높이보다는 낮아졌기 때문에 생착률을 높이는 그런 수술 방법을 고려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흡수가 고르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떼든 간에 진피는 내 몸에 절개를 하는 부분에 대한 흉터가 있기 때문에 그 흉터를 고려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진피로 수술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생착률이 낮은 거하고, 그 다음에 울퉁불퉁해지는 거하고, 그리고 그 진피를 채취한 부분에 대한 흉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저희 별성형외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자가진피로 수술을 한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이제 그 생착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노하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위를 선택을 하고 실제로 그 흉터를 정말로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생착률이 높으니까 울퉁불퉁해지는 거는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병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식 수술을 했을 경우에 그 이식한 자가 조직을 공여부에서 떼서 그다음에 이식을 했을 경우에 그 부피를 어느 정도를 유지를 시킬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생착률이라고 하는데요. 연골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 이상이 그 생착이 되기 때문에 흡수율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도 생착률이 거의 50%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고요. 당연히 진피도 역시 모두 다 그 두께를, 진피의 두께만큼 콧대를 높인 것만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흡수되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흡수율 그리고 생착률은 수술자에 따라서, 그리고 수술 경험이나 어떤 노하우에 따라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생착률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자의 어느 정도의 숙련된 그런 수술 방식하고 노하우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가진피는 우리 몸에 피부가 있는 곳 바로 아래쪽에는 다 진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부위에서도 다 채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채취 부위에 따라서 진피 두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꺼운, 그리고 콧대를 높일 수 있는 정도의 진피를 채취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얇은 두께의 진피를 채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채취를 하든 간에 그 부분은 절개를 해야 되고, 절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흉터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흉터가 외부에 노출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되고 있고요. 그래서 선택한 부분이 이제 얇은 진피를 원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타구니 있는 부위에서 절개를 하게 되고, 콧대를 세울 정도의 두꺼운 진피를 써야 될 경우에는 엉덩이 쪽에서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채취하게 됩니다. 이런 부위에서 채취하게 되면 사실상 외관상 그렇게 크게 노출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흉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절개의 길이는 제가 이제 코를 재수술하거나 일반적인 첫 번째 수술도 진피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진피를 넣어야 될 부위의 그 사이즈를 먼저 측정하게 됩니다. 콧대를 높일 경우에는 콧대에 넣는 부위에 어떤 길이가 필요하겠고요. 그 길이에 맞춰서 절개를 해야 되겠죠. 그 절개한 부분에서 채취하는 진피는 일반적으로 진피를 채취할 경우에는 표피를 제외한 아랫부분에 있는 진피, 즉 속살을 갖다가 채취할 때는 가장 두껍게 채취합니다. 그걸 일부러 그 공여부에서 남기고선 얇게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채취하게 됩니다. 이 진피의 두께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한 두께의 진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피를 전부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끝 부위에 사용하는 경우는 처음 수술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재수술인 경우에 사용하는데 코끝까지 보형물이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 연골이 과다하게 코끝을 자극한 경우에 압박을 받는 코의 끝에 있는 피부 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수술할 경우에 피부를 다시 수술 전에 두께로 돌리기 위해서 피부 이식까지는 필요 없지만 피부 속 안에 있는 진피, 즉 속살을 우리 몸 어딘가에서 채취해서 이식을 하게 됩니다. 즉 재수술인 경우는 수술 방식이 그분이 수술을 몇 번 하였든 간에 안에 넣었던 연골이나 이런 것을 다 제거를 하고 그 수술 전 상태에 복원을 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코끝에 있는 연골 모양이 변형이 됐을 경우에는 다른 연골을 이용해서 코끝에 있는 연골을 재건하기도 하고요. 또 복원을 시키기도 하고 또 피부 자체가 기존의 수술로 인해서 많이 얇아진 경우에도 그거를 수술 전에 피부 두께로 복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진피를 사용하게 됩니다.